2023 시즌이 끝나고 MLB가 가장 먼저 발표한 계획 중 하나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파리 시리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기도 전이었고 이제 막 2023 시즌이 끝난 상황이었지만 사무국은 현지 프로모터를 찾기 힘들다는 점과 이로 인해서 이 파리 시리즈의 스폰서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며 2025년 파리 시리즈 취소를 일찍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는 유럽에서는 런던에서만 3번의 시리즈를 했을 뿐 유럽 대륙 내에서는 한 번도 정식 경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파리 시리즈가 성사되었다면 유럽 본토 안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공식 메이저리그 경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사무국은 구겐하임이 도쿄 시리즈의 메인 스폰서가 되었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네, 다저스의 구단주인 구겐하임은 다저스의 슬리브 패치 스폰서에 이어서 다저스가 참가하는 도쿄 시리즈의 스폰서까지 자청하면서 버는 만큼 쓰고 더 벌겠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버는 만큼 더 쓰겠다고 선언한 구겐하임에 대한 TMI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저는 구겐하임이 굳이 나서지 않았어도 일본 선수들의 소속팀인 다저스와 시카고가 대결하는 도쿄 시리즈가 스폰서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구겐하임 말고도 스폰서를 하겠다고 자청한 기업들이 많았을 것이고 아마도 구겐하임은 일찌감치 넉넉하게 많은 금액을 부르면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메인 스폰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제 뇌피셜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2019년에 열린 도쿄 시리즈의 경우 시애틀과 오클랜드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치로의 은퇴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시리즈였지만 일본 기업도 아닌 미국 기업인 MGM 리조트가 메인 스폰서였습니다. 이치로의 은퇴 경기였고 키쿠치가 있었다고는 해도 시애틀과 오클랜드의 경기에서 일본 기업도 아닌 미국 기업이 스폰서를 원했을 정도로 도쿄 시리즈의 수익성이 높았던 것을 생각하면 다저스와 컵스라는 두 인기팀의 대결에 오타니와 야마모토 그리고 이마나가와 세이야 이렇게 4명의 일본인 선수들이 뛰게 될 대결이었던 만큼 스폰서를 찾는 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사키는 2024년 스폰서 선정 시점에 다저스의 선수가 아니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항공, JTB, 이토엔과 같은 일본의 기업들이 메이저리그와 도쿄 시리즈 스폰서 파트너십을 맺은 것만 봐도 구겐하임이 도쿄 시리즈의 메인 스폰서가 된 것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할까봐 였기보다는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더 확실하게 하려는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저스는 현재 메이저리그 팀들 중 유일하게 모기업의 로고를 슬리브 패치로 쓰고 있는 팀입니다. 구겐하임이 여기에 대한 돈을 지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키스의 슬리브 패치 비용이 2,500만 달러이고 토론토의 슬리브 패치가 2,000만 달러인 것을 생각해보면 구겐하임은 자신들의 로고를 다저스의 슬리브에 넣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포기했거나 혹은 다저스의 슬리브에 구겐하임의 로고를 넣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었어도 솔직히 멋있어 보이는 건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하는 느낌일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스웩이 넘친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쿄 시리즈의 메인 스폰서까지 되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루와 3루 쪽 필드 위에 구겐하임의 로고가 들어갈 것이고 중계 화면 및 주요 행사에도 구겐하임의 로고가 노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도쿄 시리즈는 다저스의 홈 경기라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저스 선수들의 슬리브에 구겐하임의 로고가 있고 필드 위에도 중계 화면에 상황을 보여주는 박스에도 양팀의 덕아웃에도 선수들의 인터뷰 배경에도 모두 구겐하임의 로고가 등장한다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다저스 홈경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난 여름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도쿄 시리즈의 메인 스폰서가 된 구겐하임은 사실상 또 다른 대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저스와 양키스가 대결한 2024 월드 시리즈는 8억 1,400만 달러의 스폰서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시즌 다저스의 플레이오프 경기들은 일본 시청자 수가 미국 시청자 수를 뛰어넘는 진기한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타니의 플레이오프 데뷔 경기였던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NLDS 첫 경기에는 일본에서 910만 명이 시청하면서 미국의 310만 명을 크게 앞질렀고 시리즈 5차전은 미국 750만 명, 일본 129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시청자 수는 계속 증가해서 월드시리즈 1차전에 1440만 명, 그리고 2차전에는 159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메이저리그 경기는 서울에서 열린 시즌 오프닝 게임으로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서울 시리즈 1차전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는 일본에서 187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룬 메이저리그 팀은 오클랜드로 총 6경기를 치루었으며 이 중 최저 관중은 43,391명이었고 오클랜드가 없었던 나머지 경기들은 모두 5만 5천 명의 관중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클랜드의 상대팀이었던 보스턴과 시애틀에는 일본 선수가 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기 팀인 오클랜드가 와도 최소 4만 3천 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올 정도로 일본에서의 메이저리그 경기는 흥행이 보장된 경기인데 이번 도쿄 시리즈에는 다저스와 컵스라는 두 인기팀의 대결인데다가 양 팀에 모두 2명 이상의 일본인 선수가 뛰고 있으며 오탄이라는 최고의 흥행 카드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서울 시리즈에서 기록한 1870만 명의 시청자 기록은 쉽게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스폰서를 자청하고 있으며 일찌감치 2024년 7월 메인 스폰서가 된 구겐하임은 스폰서 비용이 얼마였는지에 상관없이 일본에서의 그들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이며 본전은 오래전에 뽑고도 남은 것으로 보인다가 현재까지의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꽤나 대단한 기록인 것이 현재까지 메이저리그의 해외 경기 개최 지역을 보면 멕시코가 16번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번인 일본, 그리고 그 뒤를 각 6번인 푸에르토리코와 영국이 잇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외 거주 미국인이 가장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79만 9,248명의 멕시코가 1위, 27만 3,226명의 캐나다가 2위, 17만 771명의 영국이 3위, 15만 9,515명의 푸에르토리코가 4위입니다. 네, 토론토에 메이저리그 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메이저리그 경기가 열리는 캐나다를 제외하면 체류 미국인 수가 5만 8,340명인 일본을 빼고 철저하게 체류 미국인의 수가 많은 국가들 위주로 해외 경기를 치루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메이저리그 입장에서 일본은 체류 미국인의 수가 조금 적지만 오클랜드를 보내도 최소 4만 명 이상의 관중이 보장되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상대팀인 보스턴과 시애틀에 일본 선수가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란 점입니다. 2023 WBC 때 저는 조별 예선 기간 동안 마이애미에 도착해 일찍부터 WBC를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시점 한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조별 예선을 치르고 있었으니 사실 마이애미에는 일본 팬들이나 미디어가 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야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깝기도 했고 제가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 미리 가서 다른 경기들도 보려고 간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도착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경기장과 훈련장에 나타난 꽤 많은 수의 일본 취재진, 호텔과 경기장, 그리고 시내에서 만난 많은 수의 일본 야구 팬들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공항에서 일본 팬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도착했을 때와 떠날 때 모두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는 일본을 메이저리그 입장에서 알아서 자습 복습까지 다 하는 야구 우등생이라는 표현을 쓴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시즌 NLDS 5차전부터 월드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매 경기 일본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기록한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인 만큼 흥행에 실패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는 시리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도쿄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수익과 시청자 수를 기록하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다저스는 파리 시리즈에 참가할 팀이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뛰겠다고 했을 정도로 최근 메이저리그 인기몰이의 진심인 팀인데요. 이번 도쿄 시리즈에서도 구단주인 구겐하임이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쿄 시리즈의 성공을 넘어서 앞으로 다저스와 구겐하임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매우 기대됩니다. 제가 준비한 도쿄 시리즈와 다저스 그리고 구겐하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영이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